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오늘은요,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현재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살 때 어떤 순서로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2022년 4월 달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집을 살 때요, 대출에 대해서 미리 꼼꼼히 고민해 보지는 잘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죠. 원하는 집이 있는 동네에 가서 인근 중개업소에서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을 하고, 근데 이제 계약하기 전에 대출이 애매하면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해당 물건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을 소개받아서 상담을 받고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 대출 쓸 때도 본인이 사전에 체크했던 거기서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만약 무주택인 상태에서 집을 사게 되면 어떤 대출부터 알아봐야 내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싸게 쓸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금리를 저렴하게 받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물론 집을 계약하고 알아봐도 뭐 늦진 않습니다. 다만 집을 구매하기 전에라도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구나, 어떤 금리 정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계산하고 예측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한계치도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대출을 받는데,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5억짜리 집을 사면서요 3억 대출을 받는다고 치죠. 가정했을 때 저 어떤 사람은 3%에 받고 어떤 사람은 4.5%에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금리가 1.5%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3억에 대해 1.5%면 연애 이자만 450만 원 정도, 단순 계산으로 연애 이자만 4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1년으로 끝나지 않죠. 그 대출을 수십 년 동안 쓰게 되면 그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잔금 대출은 그 크기가 크고 오래 쓰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알아보실 때 꼼꼼히 잘 알아보시게 되면 그것보다 큰 재테크가 있을까 싶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현재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집이 아직은 없는 상태인 분들은 그 무거움을 제가 심히 공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뭐 폭등했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정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서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야 맞다, 올라가야 맞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심히 공감하는 입장에서 대출을 꼭 받아야 된다면 대출 이자라도 조금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특히 이번 편은 제가 좀 정성 들여서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중에 집 구매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는 이 기준은 2022년 4월 기준이고요.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알아보는 순서는 받는 사람의 개인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리 위주로 알아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도 위주로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정리하는 것은 금리 순서입니다. 어떻게 알아보면 내가 좀 더 유리한 금리,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 다음 보금자리론이고요. 그 다음 적격대출입니다. 각각의 상품은 매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과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나는 과연 어떤 상품을 쓸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내가 취득하려는 주택은 어떤 상품에 해당되는가 라는 걸 1차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고요. 그 구별이 돼서 내가 어느 상품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되면 그 다음은 해당 상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것은요, 디딤돌 대출이고요. 그 다음이 보금자리론, 그 다음이 적격대출입니다. 여기까지도 해당이 안 된다 하시면 시중 일반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알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상품에 해당되더라도요, 시기적인 문제와 또는 자금 쓰려고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자금이 소진되거나 대출이 중단돼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다거나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7천만 원, 합산 소득이 7천만 원까지라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반드시 현재 신청 시점 현재 무주택이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만 30세가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의 요건도 대출 한도의 요건도 좀 더 타이트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용도는 반드시 주택 구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로는 이 디딤돌 대출을 어떤 경우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상 주택은요, 주택 가격이 5억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안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네요. 그리고 아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주택 가격이 3억을 넘으면 안 되고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고, 해당 지역이 읍면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7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요, 각 집마다 이제 시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B 시세,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은행 사이트에 나오는 KB 시세가 있는데요. 이 시세를 적용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가액, 실제 구입하는 가격이 더 낮다면 실제 구입하는 가격하고 비교해서 더 낮은 가격을 이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은행 시세는 5억 5천인데 내가 이 집을 4억 9천에 구매한다 라고 하면 이 디딤돌 대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대출 한도인데요. LTV는 기본적으로 70%까지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최대 한도가 기본적으로 2억 5천입니다. 단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면 약간씩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까지만 가능하고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2.15에서 3.0% 사이. 근데 이 금리의 차이는 내 소득의 정도가 얼마냐, 그리고 약정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어떤 우대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금리에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자, 디딤돌 대출은 이렇고요. 만약 내가 디딤돌 대출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이제 보금자리론이죠.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다만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여기서 신혼가구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결혼해서 7년 이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혼 예정인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1명인 사람 8천, 2명인 사람 9천, 자녀가 3명인 부부는 1억까지 가능하네요. 무주택자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처분 조건을 달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택 구입용도,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주택 구입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라든가 또는 기존에 쓰는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면 보금자리론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주택은 6억 원 이하 주택이고요. 디딤돌 대출하고는 달리 구입 용도인 경우에 시세와 그리고 내가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 중에 둘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면은 해당이 되지가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디딤돌 대출과는 다르죠? 대출 한도는 최대 70%고요.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LTV가 5%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즉 규제 지역이면 뭐 55%, 비규제 지역이면 65% 이런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런 LTV에도 불구하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6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 3명인 경우에는 4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뭐 기본 금리는 3.65에서 3.95%입니다만 마찬가지 우대 조건이 해당이 되면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 때문에 보금자리론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적격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은요, 소득 기준이 없고요. 마찬가지 집이 없거나 또는 기존 집을 처분하면서 가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그 처분 기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찬가지 주택 구입, 보증금 반환, 대환 이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적격대출의 대출 한도는요, 일반 LTV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구 같으면 LTV 40%,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 LTV가 50%, 그리고 그 외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LTV가 70% 적용이 되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LTV는 완화돼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금액은 5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금리는 3.95%입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집값만 9억 안에 해당된다면요, 웬만하면 적격대출 기준 안에 다 들어옵니다. 적격대출은 집값 9억 이하만 해당된다라는 조건 하나만 빼면 크게 제한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고요. 이 세 가지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네 번째, 일반 시중은행 상품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 정도 해당된다면 대출을 장기로 쓰실 분은 무조건 먼저 쓰셔야 되는데, 적격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4월 기준으로 3.95%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적격대출 금리보다 시중 일반 상품의 5년 고정금리, 혼합형금리 정도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이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나와 있는데 2022년 4월 기준이기 때문에 3월과 4월 달 기준금리가, 특히 채권금리 같은 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코픽스 금리도 이제 따라서 천천히 오르겠죠. 아마 이 영상을 올릴 시점이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이 보시는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더 올라 있을 겁니다. 예. 해당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주택금융공사가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에 가셔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제 주택 구입할 때는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디딤돌, 보금자리, 적격대출, 이거 세 가지가 안 되면 시중은행과 보험사 대출 상품,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소득 기준이라든가 주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주택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면밀히 들여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요건은 다 되는데 주택가격 KB 시세가 5억이 넘어요. 그런데 매매가액도 5억이 살짝 넘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매도인하고 잘 내고 해서 조금만 5억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이 대출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소득 기준들이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담당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알아보셔서 행여나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관점에서 소득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조금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진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매한 입장에 있다 하면 실무자들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